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양산을 출마를 확정한 가운데 한국당에선 홍준표 전 대표의 양산을 출마를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현지 공장들을 다시 운영하기 위해선 마스크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도움에도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토월동 국도 25호선 인근에서 창원에서 진영 방면으로 달리던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경남 전직 도지사 간의 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양산을 출마를 확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선 홍준표 전 대표의 양산을 출마를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을 지역 특성상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잡아야 할 곳으로 보고 있는 만큼 낙동강 혈투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8년 만에 경남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을 지역구 출마를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이 비중 있는 중앙 정치인을 전략 공천하자 한국당도 이에 맞설 카드로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고민이 큰 상황. 이런 가운데 고향 출마를 고집하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를 양산을에 내보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 전 대표는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계속된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경남 내 험지인 양산을로 총선 출마지를 바꿀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전직 지사의 대결은 두 사람의 경남 출마가 결정될 때부터 그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서 김 의원과 홍 전 대표는 양산을 출마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SNS에 장수는 병졸과 싸우지 않는다. 나는 밀양의 털을 잡고 PK 수비대장하러 내려가는 것이지 병졸과 싸우기 위해 내려가는 게 아니다라는 김 의원을 병졸로 칭하는 듯한 글을 남기며 양산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을 병졸이라면서 황교안 대표의 서울 백댄서보다 그래도 대장을 자처하며 병졸과 싸우는 것이 낫지 않겠냐며 국민을 등에 업은 무서운 적군을 방어하겠다면 양산으로 오라고 받아쳤습니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홍 전 대표 지역구 확정에 대해 여론의 반응을 조금 더 지켜보고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4.15 총선에서 전직 경남지사끼리 맞붙는 이른바 양산대전이 벌어질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험지 출마를 요구받은 홍준표 전 대표가 양산을 선거구 출마 의사를 밝히자 이 지역구 같은 당 예비 후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 김정희, 반인, 이장권 양산을 예비 후보는 12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이 철새 전략 공천을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홍 전 대표를 전략 공천하는 순간 대한민국 대표 철새라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 5명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앙당이 구태적 전략 공천을 단행한다면 단일 대우로 결연히 대응할 것이며 그 책임은 공관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이어갑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매일 한두 번씩 국내외 통계를 확인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먼저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을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2일 4만 5천여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는 1,100여 명에 달합니다.
최근 열흘 동안의 추이를 보면 확진자는 매일 2~3천 명씩 늘고 있고 사망자 수도 이달 초에는 하루 40여 명이던 것이 최근에는 1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중증 환자가 7천여 명이 넘는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첫 발병국인 중국이 누적 확진자 4만 4천여 명, 사망자 1,1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홍콩과 싱가포르, 태국, 일본, 한국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도 하나의 항목으로 본다면 이 배 안의 확진자 수가 현재 174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현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는 11일 28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아직 사망자는 없습니다. 또 의심 환자 5천여 명 중 4천여 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완치된 환자도 5명입니다. 이 같은 긍정적인 신호는 전 세계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의 완치자 수 추이를 보면 2월 초 하루에 100여 명이던 완치자 수가 매일 100명, 200명씩 늘어나서 지난 11일에는 하루 만에 완치자 수가 700여 명이 넘었습니다. 12일 현재 누적 완치자 수는 모두 4,700여 명에 달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나 중증 환자 수도 여전히 많긴 하지만 앞으로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중국에서 휴업령은 풀렸지만 지방정부 자체 승인심사제를 통과해야 공장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심사제에 따라 현지에 나간 우리 기업들은 일정 물량의 마스크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정부도 돕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국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국의 한 김해 부품업체에 보낸 공문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마스크 40장을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이 업체가 보유한 현지 공장 3곳의 직원 수는 총 470명. 중국 지방정부의 공장 재가동 허가 조건인 승인 심사제에는 하루에 직원 1명당 마스크를 2장씩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에만 필요한 마스크 940장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량입니다. 하루에 한 900장 정도가 필요하죠. 최종 통보가 40장 배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 암담한 지원입니다. 현지에서 마스크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그러다 보니 업체들은 한국에서 구입해 중국 공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가져가나요? 중국으로? 네,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그만할 때까지 매일 마스크 일정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주 마스크 10,000장 보급에 이어 2차 물량을 계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대상은 아직 나온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4만 4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현지 공장 재가동 조건도 까다로워지면서 지역 기업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헌혈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혈액 재고량이 줄어들어 일선 병원에선 수술에 차질을 빚는 일까지 생기고 있는데요. 헌혈을 해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은 없다고 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헌혈의 집. 평소엔 하루 평균 50여 명이 찾던 곳이지만 지금은 침대 대부분이 비어있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 때문에 헌혈을 피하는 겁니다. 올해도 오셔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유행인데 헌혈이랑 괜찮냐 상관없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희도 지금 직원들뿐만 아니라 헌혈자분도 열 체크를 하고. 실제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헌혈 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만 8천여 건 줄었습니다. 특히 단체 헌혈객 취소 건수가 급증하면서 타격이 컸습니다. 이렇다 보니 병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액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혈액 재고량이 보통 5일분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데 최근 일주일만 놓고 봐도 4일치 이상의 혈액이 확보된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헌혈로 수급한 혈액을 모아둔 맹장실입니다. 평상시엔 이 선반에 혈액 박스가 가득 찼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비어 있습니다. 혈액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일선 병원에선 수술을 미루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것은 혈액이 필요한 수술이 지연이 되거나 혈액이 필요한 환자분들의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중 감염의 위험은 없다며 헌혈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헌혈센터 내 바이러스 침입을 막기 위해 손 소독제를 추가 비치하고 수시로 소독 작업을 하는 등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일본 앞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기 중 감염, 그러니까 에어로졸 감염의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도 그렇고 또 우리 질병관리본부도 공기로 인한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직까지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로졸 전파의 의미, 차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일본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2일 오전 감염자 수는 모두 174명으로 전날보다 39명이 늘어났습니다. 크루즈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상하이 당국이 코로나19의 전파 경로로 비말, 침방울이나 직접 접촉뿐만 아니라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떠도는 고체 또는 액체의 밀입자로 대기 중 미세한 입자를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경로로 알려진 비말 감염의 경우 한 입자가 2m 이내로 튀고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에어로졸 전파의 경우 1마이크로미터 이하 액체 방울에 포함된 바이러스가 공기 중을 떠다니다가 흡입됐을 때 감염을 일으킵니다. 비말보다 매우 작고 가벼워서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공기 중에 상당 시간 머무를 수 있고 전파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자가 작고 또는 비말 핵이 말라서 다시 공기 중에 분비되면서 2차로 전염되는 그런 감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같은 경우는 그 환경 자체가 아주 좁은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그런 균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일각에서 크루즈선 내의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 또 홍콩 아파트에서도 배기관을 통한 감염이 추정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에어로졸로 인한 감염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공기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의료 시술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경로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가격리 중일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015년 국내를 강타했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코로나19와 메르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홍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일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8명인데요. 지난 2015년 집단 감염 사태를 일으켰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현황입니다.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처음 나온 건 지난달 20일입니다. 벌써 22일이 지났는데요. 메르스는 같은 기간 국내에서 122명이 감염됐고 그중에 10명이 사망했습니다. 메르스 전체 수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달리 국내 피해가 컸는데요. 당시 전 세계 확진자는 2,494명, 국내 감염자는 186명으로 발생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치사율 차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2.48%로 집계되는데요. 사망자의 99%는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반면 메르스의 전체 치사율은 34.4%로 치사율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 겁니다. 메르스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사망률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우한이나 이런 데서는 4% 내외, 우한 이외의 지역에서는 0.1% 정도로 이제 낮은 상태인데,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20%, 그다음에 중동에서 한 4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망률은 메르스가 훨씬 높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바는 이게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아주 대규모의 발생이 되게 되면 어느 의료체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을 해야 사망률도 이제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엔 전파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감염력을 수치로 나타낸 예비 재생산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감염자 한 명이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전염력을 수치로 나타낸 건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수치가 1.4에서 2.5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메르스는 0.9입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이제 이번에 새로 유행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고요.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메르스의 전파 양상은 주로 병원에서 집단 발병하는 형태를 많이 했고 지역사회 내 감염은 거의 없었고요. 근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역사회 내에서도 사람 전파가 가능한 바이러스여서 전파력 면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더 전파가 잘 되는 양상으로 보이고, 전파력과 관련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스, 메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치사율과 전파력이 반비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치사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고 반대로 치사율이 낮으면 전파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았던 메르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지역사회 전파력은 더 낮은 것이죠. 반면 보완해야 할 점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많지 않은 중동 입국자를 체크하기 쉬웠는데요. 지금은 신종 코로나의 진원지인 중국에서 하루에도 수천 명이 들어오고 홍콩, 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우리와 밀접한 나라 입국자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국 방지 등 관리 방면에서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메르스 이후 학습 효과는 컸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도한 공포감 대신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개개인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화훼 농가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 선한 움직임을 보도해드렸죠. 하지만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화훼 농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화훼 농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전국 국화 생산 1위인 경남. 지역으로는 창원이 한 해 생산량 7만 3천여 본으로 1위입니다. 하지만 1위라는 수식어와는 달리 농가의 사정은 해가 갈수록 녹록지 않습니다. 수출도 태어나도 일본에서 잘 안 받아가고 농약값도 비싸고 꽃값은 헐고 농약비도 못 내서 막 쩔쩔매는 사람 매고 막 꽃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몰고 온 타격은 31년 노하우의 화훼 농민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목인 졸업 시즌이 사라지면서 말 그대로 망연자실입니다. 수확을 보통 한 10만 속 정도 하는데 여기서 80%가 무너져 버리니까 보일러 기름값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약비, 갱년비, 인건비 다 따지면 한 1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걸 한 개도 못 찾는 거죠. 사스와 메르스에 이어 신종 코로나까지. 그때마다 내상을 입어왔던 농가는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전 세계가 이를 생활권으로 언제든 감염병이 유입될 수 있는 요즘 수입 조율 등 비상 상황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수입된 국화는 대부분 중국과 베트남산으로 국내 생산량의 62%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는 요즘도 날마다 수입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이 소비 둔화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 비상시국만이라도 수입 물량을 조금 한 50% 정도 줄여서 정부에서 좀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시면 그나마 이 국내 생산 농가들이 좀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나. 그동안 창원 국화농가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창원 농업기술센터와 농가가 서로 협조하며 출하 물량을 맞춰왔기 때문. 농가는 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정보 공유도 시급하다고 전합니다.
정부에서 통계 자료가 좀 있어야 되고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 수입 이 커터도 좀 이 외국 이 선진국처럼 좀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이렇게 그 수입을 안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농가들의 바람이거든요. 연이은 감염병 확산으로 위기를 맞은 화훼농가. 더 늦기 전에 매뉴얼을 만들자는 화훼농가의 뼈 있는 한마디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곱씹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창원시는 기존 농업발전기금 지원 신청 접수 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며 대상자를 선정해 3월 말부터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융자 규모는 50억 원으로 개인, 법인에 따라 지원 한도액이 다릅니다. 양산시가 2020년 원동 매화축제 규모를 축소해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전염 확산 방지에 따른 것으로 원동 매화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다음 달 개최할 예정인 축제를 축소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산시는 공식적인 행사를 축소하지만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임시 주차장과 화장실을 제공하고 손소독제 비치와 다중 집합 장소 방역 등을 통해 감염병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시의 남부내륙 고속철도 노선 변경 제한에 불거진 논란, 경남도가 중재에 나서면서 우선 조기 착공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반발은 여전히 거센데요. 한자리에 모인 각 지자체장들은 이번 사태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경남도의 중재로 우선 남부내륙 고속철도 조기 착공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한 진주시와 창원시. 과열된 갈등이 자칫 사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경남도의 우려에 우선 공감대를 형성한 겁니다. 본 사업이 국책 사업의 그 중요성을 인식을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경남도의 발전에 한 마음으로 좀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는 그 과열된 그런 그 의견 개진이라든지 다양한 그 건의 사항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본 사업의 조기 착공의 행정 절차에 좀 매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하지만 서부 경남 지자체장들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경남도 중재 다음 날 열린 서부 경남 KTX 조기 착공 시군 협의회에서 서부 경남 지역 지자체장들은 창원시에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굉장히 우리 서부 경남 주민들의 염원과 열망을 깨트리는 적이 되고 우리 당초의 서부 경남 KTX 사업을 인정한 국가의 취지 자체가 국토 균형 발전에 있었습니다. 특히 국토 균형 발전이 이번 사업의 근본적인 목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효율성을 내세운 창원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새로이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같은 경남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노선도 확정되고 있었어요. 공감도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뭘 기어들어 가지고 저는 그 결과가 달라진다. 그렇게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남도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서부 경남권 발전을 목표로 한 도지사 1호 공약을 다시 환기시켜 달라는 겁니다. 특히 창원시가 추진 중인 광역교통망 사업과 남부내륙 고속철도의 연관성을 확실히 끊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의 갈등은 이 도지사가 명백한 견해 표명을 해야 되죠. 확실한 도지사 입장이 필요하다. 이후 시군에 의회도 공동 계획문이나 이런 걸 내서 정부에 제출을 해서 우리 행정뿐이 아니고 의결기관도 동참한다고 하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회의가 끝나고 창원시 역시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상생 합의 불과 하루 뒤 주변 시군과 함께 또다시 갈등을 유발했다는 것. 동시에 자신들의 제안이 경남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더욱 효율적인 노선 안임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창원시의 노선 변경 제안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서부 경남 지역 지자체. 조기 착공을 앞두고 더 이상 갈등이 표면화하지 않도록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12일) 낮 12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 토월동 국도 25호선 인근 창원에서 진영 방면으로 달리던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50대 윤모 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배모 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경운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11일 저녁 7시쯤 창원 북면 인근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경운기 운전자 A씨가 도로 옆 5m 높이의 농로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밤 11시쯤 창원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4층 빌라 건물 2층에서 시작된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으며 집 내부와 가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이 불로 전신 화상을 입은 60살 A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층에 거주하던 주민은 옥상으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향란 거창군 의원에 대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공한 음식물 가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김 의원은 항소심 선고에 따라 벌금 90만 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업무 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LG 헬로비전이 12일 LG 헬로비전 상암 본사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지역 유권자에게 정확하고 깊이 있는 선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사가 서로 협력하는 내용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선거 관련 연구활동 자료와 인적 네트워크를 LG 헬로비전의 지역선거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LG 헬로비전은 지역방송의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진행하는 사업과 콘텐츠 홍보 요청에 협조하도록 합니다. 당사는 지역사회 선거 참여와 투표율 제고를 위한 캠페인 활동에도 서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 경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도 창원 6도, 밀양 5도 등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 낮에는 창원 15도, 함안 18도 등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포근하겠고요. 공기질도 좋아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금요일과 일요일 비가 한 차례 더 내리겠고요. 비구름이 모두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최고 3m로 일겠고 남해동부 해상에는 안개가 짙을 걸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